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요 참모들하고 회의하는 모습이 언론에 지금 이제 크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상당히 딱딱할 것 같은 분위기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게 아니다. 정반대로요 상당히 자유로운 그런 스타일로 첫 번째 참모회의를 진행했다라는 보도가 크게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 참석자들이 한마디로 뻥 터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첫 마디가 이게 법정도 아니고 그러면서 자유롭게 토론하자, 토론식으로 회의를 하자, 이러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유머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참모진들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대통령의 모습, 이런 이제 초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스스로 먼저 웃돌이 벗자, 그리고 회의하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라는 내용인데, 한마디로 이 회의실 테이블이 조금 어색하고 오늘 하루만 이렇게 언론에 사진을 찍는 것으로 하고 프리스타일로 복장도 자유롭게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편하게 하자, 그러면서요 오늘은 찍는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것이 없다, 그러면서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참모들과 회의하는데 무슨 요식 절차에 따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어색하다, 그러면서요 여기 보니까 써준 것에는 첫 번째 수석 비서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무슨 법정 개정도 아니지 않나, 이렇게 농담을 해서 이 참석자들이 웃음이 빡 터졌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정장 상의를 입고 시작을 했는데 홍보수석이 풀기자가 들어오는 기회가 많지도 않을 것 같아서 마스크를 벗고 와이셔츠 모습으로 사진을 찍자, 이렇게 해서 이 정장을 자켓을 벗고 회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제 회의에서 이 안보 상황과 관련된 얘기를 또 했다고 그래요. 지금의 안보 상황이 만만치가 않다. 외국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핵실험 재개 얘기도 나온다. 이런 또 언급을 하면서요. 핵실험 재개가 됐을 때는 안보뿐만 아니고 국정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줄지를 세밀하게 다 모니터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이 언급을 하고요. 또 경제도 굉장히 어렵다. 제일 문제가 물가인데 어려운 경제 상황이 정권이 교체한다고 해서 잠시 쉬어주는 것이 아니다. 경제에 관한 지표들을 면밀하게 챙겨서 물가 상승의 원인에 따른 억제 대책을 계속 고민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제 어제 취임사에서 자유 성장 이런 얘기는 하고 통합 얘기를 안 한 거, 이와 관련해서 질문들이 많은데,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이 국민통합이고 우리 민주주의 정치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매일매일 국민통합의 한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핵실험은 지금 미국에서도 공식적으로 이 핵실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금년 연말까지는 할 것이다 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고, 미국에서도요 이 정찰기까지 최근에 첨단 정찰기를 끼우면서 관련 동향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 관련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북한의 도발 동향 철저히 점검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인플레인데, 지금 미 정부 당국도요 인플레가 굉장히 과속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긴축 정책으로 돌아서는, 그래서 우리 한국도 말이죠, 이번에도 우리 윤석열 정부 공약 약속한 대로 34조에서 36조짜리 추경을 편성하거든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결국 또 인플레 요인이 될 소지도 많아요.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추경호 기재부 장관도요 본래 어제 도시락까지 먹으면서 밤새 인프라 대책과 관련된 회의를 했다라고 할 정도로 정부 경제 말하자면 정책 차원에서 최우선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요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인해서 완전히 경제가 망가지는 데다가 코로나까지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제를 살린다, 이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 이게 이제 빌 클린턴 유명한 이 워딩이 돼버렸는데요. 5년 후도 이 지금 경제 상황 지금부터 철저히 지금 당장, 그리고 2-3년 후 중간 단계, 그다음에 마지막 5년, 그 다음에 또 10년, 15년, 20년을 내다보는 중지, 장기, 그리고 단기 경제정책 골고루 플레이를 잘 할 수 있도록 전략적, 정책적 측면 아니라요, 전략적 측면에서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요, 이 어제 취임식 끝나고 나자마자 이거 미국과 그다음에 일본 그리고 세 번째로 중국의 특사를 접견했어요. 중국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취임 사절단으로, 특사가 아니라 취임 사절단들입니다. 전부 다. 예. 왜냐하면 외교적으로 보면 특사냐 사절단이냐 이게 차이가 많이 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축하 사절단으로 중국에서는요, 시진핑 오른판으로 평가를 받는 왕치산 국가 부주석이 왔는데요. 상당히 큰 중대한 숙제, 압박을 지금 폭탄을 주고 갔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세 번째로 만났는데, 이 세 번째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외교적인 중요성의 순서라고 봐도 정상이다. 문재인 정권이 이거를 순서를 완전히 엉거트려 놔가지고 국제사에서 한국의 위상이 말이 안 되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다시 정립하는, 복원시키는 그런 역할을 지금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되는데, 어제 1단계로 축하 사절단 이 접견 순서가 바로 외교적인 중요성을 고려한 접견 순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자, 어제 왕치산 뭘 공개했냐면 중요한 거, 우선 당선되자마자 축하 축전을 보냈다. 그리고 또 통화도 했다. 통화는요, 어제 바로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서요, 5가지 요구사항을 공개석상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요구사항을 발표를 하는데 무려 8분이 걸렸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딱 1분만 얘기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러한 중요한 이 메시지를 갖다가 공개석상에서 얘기한다. 이거는요, 압박의 의미가 있어요. 왜 압박하냐?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엄중한 패권 경쟁의 시대에 돌입해 있고, 그 중에서도 한반도 동북아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압박을 가해서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로 복원되는 것을 지금 시진핑은요, 가장 중요한 외교적 순서에 올려놨어요.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 때는 그야말로 미로를 즐겼지 않습니까? 말 잘 들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한테 꼼짝 못했잖아요. 그래서 중국 가서 정상회담 할 적에도 혼밥으로 스케줄을 보내다가 와서 망신을 당하고, 또 이 산불 정책을 약속해서 외교적인 주권을 포기했다는 망신을 당한 문재인 정권이잖아요.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만만치가 않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8분간에 걸쳐서 공개적으로 중요한 외교적 메시지를 다 표출하고 간 거예요. 5가지 건의사항이 뭐냐면요. 첫째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한다. 두 번째가 실질적 협력을 심화한다. 세 번째가 국민 간의 우호를 증진한다. 그 다음에 밀접한 다자 조율을 한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이 5가지로 되어 있는데, 물론 뭐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알맹이만 딱 솎아내면, 우선은 이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는요, 이 사드 문제에 관한 압박입니다. 사드. 이 사드라고 표현을 안 하고, 통상적으로 중국이 표현한 워딩이 뭐냐면요, 민감한 문제라고 그랬어요. 민감한 문제. 민감한 문제라는 얘기가 곧 사드 문제예요. 이 민감한 문제를 시비하고 나선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추가 배치하겠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 다자 조율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이 공급망 문제, 그 다음에 한중일 정상회담 문제, 이런 문제까지 전부 다 짚었어요. 공개적으로. 특히요, 이 공급망 문제와 관련해서 이 중한 경제의 상호 보완성이 강하고 호혜 협력의 잠재력이 크며 양국 간 산업 공급망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해서요, 우리 한국이 바이든 정부와 함께 공급망 문제 전략을 공조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민감한 문제, 이거 사드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시진핑 주석이요, 2017년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중국 사드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국이 계속 이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리커창도 마찬가지. 문 대통령 만나서 민감한 문제를 잘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이 치산 이 부주석이요, 똑같이 이렇게 민감한 문제라고 하면서 사드 압박을 하고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 한중 관계 관리가 상당한 이 전략적 마인드를 가지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 어제 왕치산 부주석의 윤석열 대통령의 예방을 통해서 확인이 된 대목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언론도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견제하고 나섰어요. 심지어 말이죠, 중국 언론은 한국이 미국이 조리되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이 친미 기조로 흐르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
견제에 노골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양산 관련인데요. 지금 이제 어제 사저에 도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대구에서 말이죠. 대구 수성을 지역위원회 민주당 여기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님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퇴임 기념 현수막에 걸렸는데, 이 얼굴에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 얼굴 사진 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성을 지역위원회 해서 민주당 색깔, 바탕 색깔 이 파란색에다가 사진을 딱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 사진에 빨간색 스프레이가 페인트가 딱 칠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경찰 당국에 민주당에서요 신고를 해서 지금 경찰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이렇게 이런 상황을 지금 이제 노출이 됐는데요. 자, 이거는 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렇게 빨간색 칠한 거, 뭐 빨간색 하면 뭐 시진핑도 빨간색이고 김정은이도 빨간색이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다, 이러한 또 발언도 우리 변호사의 고영주 변호사죠, 주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민주당 지역구에서 이런 기념 이 퇴임 기념 현수막에다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고춧가루 뿌린 거죠. 그러나 이거는 좀 성숙된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한 방편이 모양이 아니다라는 점에서 이런 거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MBC 중계 차량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바로 뭐냐면, 어제 이제 우리 서울역에서 양산역까지 KTX를 타고 갔어요. 근데 울산 통도사역에서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추적 보도하는 차량이 바로 MBC 차량인데요. 이 MBC 중계 차량이 경부고속도로 서울산 톨게이트를 잘못 들었어요. 잘못 들었으니까 느닷없이 뒤로 후진해가지고 다시 문재인 대통령 차량을 추적 중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뒤로 후진하는 차가 어디가 있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 역시 MBC답다. 그래서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후진하는 것은요, 법상으로도 위반이 되지만은 이건 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온라인 산상으로 민원을 접수해가지고 이것을 공개했어요. 그래서 지금 MBC 중계차의 도로교통법 위반 이 내용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MBC는 우리 국민들한테요 사과 방송하십시오. 예, MBC답다 역시.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이 탁현민이가 제대로 걸렸어요. 탁현민. 양산에 어제 탁현민 직접 내려갔어요. 그래서 양산에서 대통령 이제 배웅을 하고 나오다가 자기가 들고 있는 갈색 가방을 하늘로 딱 던졌어요. 확 하고 던졌다가 그것을 받아 들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퇴근을 해가지고, 이것이 친여 성향의 커뮤니티 클리앙이에요. 이 후기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내용을 탁현민 비서관이 결국은 본인이 지금 이제 공개를 하게 되니까 이거를 갖다가 대형 친문 커뮤니티에서 돌린 거예요. 자, 돌리니까 이거를 이제 이걸로 보고 사람들이 또 이제 당연히 한마디씩 또 하죠. 한마디씩 하는데 이게 퇴사한 기분이다. 그래서 이 온라인에서는요, 홀가분해서 신이 났는지 가방을 던지니 손인사를 해주고 쿨하게 사라졌다. 진정한 도비스 프리다. 이 도비는 영화 해리포터에서 나오는 노예 요정 캐릭터, 도비스 프리라는 명대사를 남겼어요. 그래서 이 대사는요, 퇴사를 꿈꾸거나 아니면 회사를 박치고 나온 직장인들이 주로 쓰는 그런 아주 명문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티즌들이 퇴사하면 저런 기분이냐, 진짜 후련한 느낌이다, 직장인 퇴사 짤로 쓰일 것 같은 기분이네, 이런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탁현민 씨가 지금 퇴임과 관련해 가지고요 한마디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경향신문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10일 날 인터뷰를 했어요. 임기 종료에 맞춰서. 그래서 그게 이제 보도가 된 겁니다. 한마디로요, 북한이 최근에 2020년도부터 열병식을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심의하는 열병식을 누가 아이디어냐? 이게 탁현민 아이디어예요. 탁현민이가 2018년도에
4월 달에 2018년도 4월에 평양에서 이 남북 합동 공연을 함께 준비했는데 그때 현송원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심야 열병식, 야간 열병식을 그런 아이디어를 현송원한테 줬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극적 효과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감동을 주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 그러면서 밤에 해야 조명을 쓸 수 있고 그래야 극적 효과가 연출된다. 그리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게 되고 또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은 어둡게 만들어서 감추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밤 행사가 낮 행사보다 감동이 배가 되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2년이 지나서 2020년 10월 10일 날 0시에 북한이 사상 처음으로 야간 열병식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야간 열병식 할 때요, 아주 신형 무기를 많이 선보였는데 ICBM,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ICBM하고요, 북극성 상형보다 큰 신형 SLBM, 북극성 4A형을 공개하면서 한미 양국에 대한 군사적인 위협 효과를 도발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작년에도 야간 열병식을 열었어요. 야간 열병식을. 자, 그리고요, 또, 이번에도 말이죠. 이번 혁명군 90주년에 맞춰서 지난 4월 25일이죠. 이때도 밤에 또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야간 열병식. 이때도요, 극초음속 미사일에는 화성 8형, 그 다음에 신형 ICBM인 화성 17형, 그 다음에 SLBM, 이런 것들을 지금 공개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야간 열병식과 관련해서 이게 결국은 이제 탁현님 본인이 언론에 밝혔지 않습니까? 본인이. 자, 그래서 지금 법 쪽에서는 이게 사실이면 이건 범죄다. 그러면서 이 탁비서관 본인이 북한군을 이롭게 할 의도까지 인터뷰에서 자백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형법상 이적죄 그리고 국가보안법 적용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지금 법 쪽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야간 열병식에서 재미를 봐가지고 최근에는요, 이 김정은이가 슬로모션으로 미사일 경락구에서 나오는 이런 유광 점퍼에 선글라스 낀 김정은이의 뮤직비디오 스타일의 군사 영상까지 지금 나와 있어요. 이런 것도 이 탁비서관이요, 본인이 한 거 아이디어 준 것 같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 했냐면 경향신문 인터뷰에서요, 김정은 뮤직비디오처럼 김정은이가 뮤직비디오처럼 연출했잖아요. 거기에 내가 영향을 좀 주지 않았나 싶었어요. 딱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거의 결국 뭡니까? 본인이 했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친북 활동을 하는 사람이 청와대 안에 계속 있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짤짤 항상 매는 거예요. 북한이 하라는 대로. 북한이 소 삶아그린 삶은 소 무슨 X 같다 해도 말 한마디 못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같은 소리를 또 듣는 거예요. 참 이런 정권 5년 만에 끝나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요,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